자, 이제 fxml의 작성 규칙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fxml 작성 규칙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태그를 쳐가면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겠죠, 그죠? 예, 제일 빠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러한 태그명들은 전부 다 클래스예요. 클래스이거나 혹은 세터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게 자바 코드라면 이렇게 자바 코드로 set brief width 한 거랑 동일하게 세터와 클래스명은 이렇게 태그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안에 배치되는 개념으로 이제 children 태그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observable 리스트에다가 ad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fxml 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돼요.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없고 설명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fxml 파일을 손으로가 아니라 직접 신빌더를 이용을 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 바로 패키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바 코드야 이렇게 패키지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fxml 태그도 인텔리전스 기능을 이용하는 것은 자동으로 임포트 돼서 올라오는데요. 이제 자동 임포트가 안 되는 클래스들, 즉 인텔리전스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그러한 클래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역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버전은 1.0이다. 인코딩 방식은 이렇다.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루트 컨테이너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fxml 파일을 만들 때 어떠한 컨테이너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컨테이너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봤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fxml 파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fx라는 접두사를 붙여주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른 태그들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fxml이기 때문에 html하고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이제 붙여준다라고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속성을 지정할 때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들은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직접 보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보죠. 자, 태그 선언 되어 있는데요. fxml은 뭐 태그와 뭐 태그 사이에 있다. 그리고 요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수기로 이제 그 타이핑을 해서 이제 우리가 태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작성을 좀 이제 좀 하고 익숙해지면 신빌더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시작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끝 태그는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래서 끝 태그하고 개수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바로 스트림 XML 스트림 익셉션이라는 예외가 터져버려요. 그러면 XML 스트림 익셉션 터지면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가야 돼요. 물론 얘가 fxml의 몇 번째 코드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거기 찾아가 보면 아하 태그가 안 닫혔구나라는 끝 태그가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예외가 뜨면 태그 끝 태그를 내가 안 했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태그는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있고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요거다, 그죠? 해봤고요. 그래서 태그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클래스 자바 fx의 클래스명이거나
세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속성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아까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미. 그죠? 맞나요? fxml 태그를 이용해서 이 태그가 될 수 있는 것은 클래스명이나 세터만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대다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etText니까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구태여 이거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속성값 이렇게 넣으면 되죠. 맞죠? 예. 그래서 속성명은 우리가 세터 메서드명이 오는데, 모든 세터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 데이터 불린 바이트 8개 데이터 타입을 값을 우리가 세팅을 하거나 스트링을 세팅하는 세터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버튼에 글자를 설정할 때는 setText 사용을 하는데, 매개 값이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속성 값을 이제 스트링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이걸 인텔리전스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속성명을 이렇게 치고 나면 이꼴하고 더블 코테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코테이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성명을 안다고 해서 텍스트 치고 니꼬로 해서 그냥 여기에 더블 코테이션을 안 쳤어요. 값을 이렇게 안 줬어요. 그러면 이건 바로 예외가 또 발생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클래스 속성은 값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속성으로 올 수 있는 건 세터나 생성자의 매개 값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다 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생성자의 매개 변수가 있고 매개 변수가 named arg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얘는 속성명이나 자식 태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구태여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자바 fx에 관련된 것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다른 SE 클래스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거 인셋즈를 보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매개 변수로 클래스가 오죠. 그죠? 셋 패딩 하면 매개 변수로 클래스가 오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이렇게 오는데,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생성자의 매개 값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쳐보면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x value라는 값이 들어오는데, 자, value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바 코드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value of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예, value of는 전부 다 우리가 스트링을 포함한 래퍼 객체들의 value of 메서드가 있었는데, 정적 메서드로 걔네들은 전부 다 스트링을 받아 가지고 해당하는 값으로 변경을 해주죠. 그죠? 맞나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fx value도요, 이렇게 우리가 fxml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fx value는 곧 value of 메서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예. 요것도 나중에 쳐보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그 다음 내용은 constant뜻이 뭐죠? 상수다. 그죠? 예? 우리가 C 언어에서는 constant라는 키워드가 키워드가 있지만, 자바에서는 constant가 없고 const라는 게 있죠.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fx에도 상수값을 우리가 정의하고 싶다면 fx constant 해서 max value 이렇게 속성과 값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fx고요. 역시 팩토리입니다. 그죠? 맞나요? 예, 팩토리는 뒤에
정적 메서드가 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거를 이제 빈번하게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우리가 new 연산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성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왜? 뭐 예를 들어서 싱글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성 못했잖아. 캘린더 객체도 우리가 get instance를 통해서 받아왔어야 됐죠. 그죠? 그런 것처럼 유연산자로 우리가 생성을 못할 때 우리가 이 fx collections의 observable array list 요 밑에 collections observable array list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다음 좀 지랄 같은 게 이 fx collection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인텔리전스 기능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일이 쳐줘야 돼요. 그래서 fx factory 하고요. 이 factory는 뒤에 정적 메서드가 이렇게 옵니다. observable array list라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제 fx value라는 value of 메서드와 동일한 것을 넣어서 공개, 비공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콤보 박스처럼 이렇게 만들 때 우리가 이렇게 값을 대입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그냥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드랍다운 리스트처럼 쭉 이렇게 메뉴바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fx collections의 observable array list라는 정적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들 여기다가 추가를 해가지고 쫙 메뉴바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단 요거는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서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요까지 하고요. 요까지 요거 설명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fx 팩토리까지 했고 요거 하나 끊을게요.